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원자 신수경입니다. 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도전이란 단어로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중국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중국 교환학생으로 도전했습니다. 제 이름조차 소개하지 못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조금 서툴지만 중국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워했던 물을 극복하기 위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일주일 만에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저를 보며 그동안 그냥 두려워서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의 경험들은 이후에 제가 에어부산 객시 승무원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승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제가 승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비슷한 직업을 또 가질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직업이나 여행을 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직업이 갖고 싶죠? 사실 어릴 적부터 공항 근처에 살다 보니 공항과 비행기 그리고 승무원들이 어쩌면 조금 자연스럽게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행을 갈 때 항상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설레이는 마음을 고객님들께 드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공항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한 가지로 하기에는 이거 너무 이제 일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직업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 그러한 종류의 직업들을 갖고 싶은지.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고객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기 원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진짜 이 관련된 이 서비스직 계통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더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뭐 사람을 응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걸 좀 잘 드러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도한 대로 답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을 대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한다고 했는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꼽을 수 있는 과거의 경험 중에서 하나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오랫동안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아이스크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나 기타 음료들이 많이 파는 가게입니다. 매일같이 오시던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손은 항상 차갑고 항상 파랗게 부르터 계셨습니다. 저는 추운 날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따뜻한 차 한 잔 더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계시지 않을 때 사장님께 센스 있는 알바생은 또 어디 갔나라는 말까지 해주시며 저를 또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감동을 본인이 받은 거 말고 그분을 좀 감동시킨 그런 사례가 저는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드리고 싶다. 이거는 결제를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최고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면 같은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외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고객님이었습니다. 네. 저도 영어가 물론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카드를 결제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끝내는 결제를 하시고 만족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족감도 느끼고 참 마음이 따뜻했던 경험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렸죠? 결제하는 게 뭐가 어떤 점이 어려웠었고 신경 써서 해줬던 것들은 무엇이었죠? 저희 매장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했던 것이 있는데 네. 그 고객님께서는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할인을 받아드리고 또 고객님의 카드가 외국 카드라서 사용이 되지 않는데 그 점을
이해하시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결국은 다른 한국에서도 이용 가능한 카드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고객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고객님께서 제가 영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고 같이 갔던 아기의 손을 잡고 가시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이 왔을 때 결제를 도와준다.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동적인 서비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객을 좀 배려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발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 앞에 두 개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보따리, 하나는 10억이 든 보따리가 있어요. 본인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주저하지 않고 10억이 드는 보따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서 저희가 바뀌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10억이 든 보따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에어부산이 어디에 취항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어부산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비슷하게 괌이나 사이판 같은 미주 대륙도 운항을 하고 동남아 대륙도 운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종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항공기 아세요? 기종도 다른 항공사와 다르지 않게 A320이나 330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어부산이 명품 항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더 명품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에어부산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좋은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LCC 항공사에 비해 제 생각에는 에어부산의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TV 광고를 많이 내는 등의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명품 항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김해 국제공항에 3명 중 1명은 에어부산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3명 중에 1명은 다른 항공기가 아닌 에어부산을 선택한다는 뜻인데 그 수치가 보여주듯이 다른 항공기가 아닌 에어부산이 선택하는 게 명품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이용한다고 명품 항공사인가요? 고객들이 다시 찾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항공사도 가격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요? 어떤 특징을 가진 서비스라고 보세요? 제가 에어부산을 처음 이용했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승무원분께서 저에게 물을 먼저 갖다 주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항공사에서도 그랬겠지만 에어부산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서 또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어부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 입사에 대한 의지와 열정, 열의를 파악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을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걸 제외하고 또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에어부산이 설날을 맞이해서 15kg였던 무료 수화물을 20kg로 늘려줬다고 합니다. 설날이 끝나고 나면 부모님께서 바리바리 싸주시는 짐 때문에 짐의 무게가 늘어나곤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제 생각에는 에어부산이 승객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서비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힘들 것 같은 것 한 3가지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차 적응일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요. 네.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시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차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며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회사에 가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열심히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가족들의 경조사나 친구들의 결혼식 같은 때 주말에 쉬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이 지적했던 두 번째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좀 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선후배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이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나 충고해 주시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좀 힘들었지만 근데 제가 선배의 입장이 되어보니 후배들이 더 잘 되라는 의미였고 또 다른 어른들께 가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선배 승무원이 본인한테 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장소에서. 그럼 본인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 입장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세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난다고 또 화를 내버리면 관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나 이런 것들이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측면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답은 없지만 좀 사람들한테 약간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는 좀 오히려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네, 저는 저희 교수님을 한 분을 존경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나이가 조금 많으시고 몸이 좋지 않으심에도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이 좀 열정적이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인물은 본인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답변하는데 부모님보다는 본인이 멘토로 삼고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업무가 좀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평소에 어떻게 해소를 하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욕탕에 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아주 뜨거운 탕이 있는데 저는 그런 뜨거운 탕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금방 없어지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런 목욕탕을 얼마나 자주 가세요? 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탕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쌓인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오시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저는 목욕탕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가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직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좀 하게 해주셔서 감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주 불려지는 별명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제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안경이라는 별명을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별명이 굉장히 싫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영을 배우다 보니 수경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 안에서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편안하고 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의 원래 뜻은 빛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는 수경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걸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여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여우를 비유할 때 좀 교활하거나 영활한 사람들에 붙여주곤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의 여우가 아니라
민첩하고 발빠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이 저는 여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접 보느라 굉장히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수경 씨와 모의 네. 면접을 봤는데요. 네. 네, 큰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일단 학교 성적도 좋고 본인이 서비스직을 좀 좋아하고 적성에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면접 스킬에 있어서는 뭐 좀 수정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또 면접관들을 골고루 봐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좋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학생 회장님은요? 네, 저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원자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만약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면접을 정말 에어부산에서 봤다라면 뭐 사람이 생각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면접관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뭐 각각의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뭔가 뭐 내용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좀 성의 있게 말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뭔가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다음 어떤 미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는 어떤 자세,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는 전체를 봤었을 때는 이 친구의 어떤 약간 성격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이쪽 부분의 분야에 정말 잘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게 꾸며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좀 사람을 좋아하고 좀 대인관계 굉장히 좀 잘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에어부산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이제 실제 면접을 보러 간다면 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이 조금 지엽적이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내가 그 부분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아이디어를 뭐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네. 참 안정적이라서 면접 시간이 참 짧다면 되게 높은 점수로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조금 시간이 여유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추가 질문들에서 조금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좀 보여지고요. 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외국어 실력이 자꾸 부족하다고 그렇죠. 그걸 그렇게 약점을 강조할 일부러, 필요는 그렇죠. 없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여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표현들만 조금 자제를 하신다면 뭐 네. 좋은 모습으로 합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네, 수경 씨,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학교에서만 몇 번 모의 면접을 본 적이 있고 이렇게 큰 자리에서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떨렸고 모르는 질문이 왔을 때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우리가 질문들을 좀 몇 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어요? 어떤 서비스를 가장 감명 깊게 인상적으로 받았나라는 질문이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에어부산을 경험을 했고 그 중에서 어떤 점이 감명을 받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관념을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수경 씨 오늘 좀 잘 해주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큰형님? 저는 그 스트레스 부분은 사실 승무원이 되면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솔직하구나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항공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뭐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는 표현보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해소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면접 상황에서 99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1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표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다 예를 든다면 약간 불필요한 언급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잘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누군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저 친구 오래 못 버티겠다. 그래서 그런 최대한 자신을 좀 이렇게 긍정적 표현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막 노출하다 보면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어떤 뭐 사람은 솔직하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저 친구는 좀 여기 버티기는 힘들겠다. 이쪽이랑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99점 받고도 그 마이너스 1점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표현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학생회장님, 수경 씨 대답 중에서 네. 좀 잘했던 대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듣는 사람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오늘 좀 특이하게 한 3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했던 질문 중에 다른 직업에 도전한다며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이 분야와 좀 적합한 사람인가를 좀 더 물어봤던 질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잘 이 분야 쪽 서비스 계통 이런 분야와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잘 전달해 주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상황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10월 돌아간다 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이 없는 부분에서 현재를 선택하셨고요. 현재 10억을 선택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선택하다 보면 좀 물욕이 강한 사람처럼 뭔가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하는 어떤 스킬 가운데서 현재에 만족한다. 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성향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건전한 어떤 자아 인식을 좀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에 저는 약간 좀 단어 중에 약간 여우라는 것도 저는 좀 진부하지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첩하다, 발빠르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우리 계속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 마인드 가운데 민첩함과 이 발빠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떤 표현도 좀 있었지만 좀 긍정적인 어떤 표현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타 지원자들에 비한다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거로 돌아가는 보따리와 10억 중에 10억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만족은 하지만 좀 더 그 요구를 한다면 또 이 1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죠. 뭐 자기 개발에도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두 분이 참 어색하네요. 이렇게 칭찬을 여러 가지를 해주시질 않는데 잘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너무 어색하고요. 평상시대로 두 분이 항상 독서를 하는 저 걸로 칭찬도 유명한데,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응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수경 씨 좀 취업 준비하다 보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 같은 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물론 뭐 좀 튀는 게 좋긴 하지만 저의 정말 있었던 경험을 좀 무난하게 적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무조건 튀어 보이는 게 좋은지가 궁금해요, 저는. 네. 저는 이 답을 수경 씨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선택을 저한테 줄 때 무조건 튀는 것이 좋은지 그게 답일까요? 아니, 무조건 튀는 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네, 수경 씨의 진심이 담긴 진짜 경험 그리고 그게 튀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직무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면 가장 좋은 경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다 동의하셨으니까 수경 씨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큰형님, 네, 먼저 해주세요. 사실 뭐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과연 잘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어떤 강한 정신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본인 어떤 이제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예리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런 질문을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면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아는 건 모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회사를 정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이 두 가지 점을 보완하면 좋은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이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안 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도전했던 거를 얘기를 했는데 외국어 뭐 이런 것들, 수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승무원 자격을 갖추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역량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오늘 좋은 인상을 보여줬지만 지원자들이 쫙 이렇게 있다면 수경 씨 같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굳이 하고 싶다면 뭐 와인 소믈리에도 했고 뭐 다른 뭐 칵테일 뭐 제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다른 부분을 내가 좀 도전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최고의 서비스 또 서비스 능력을 보기 위한 건데 결제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1년 8개월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감동을 준 사례가 없는지 그걸 좀 더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뭐 수경 씨 뭐 워낙 잘 하시지만 오늘 저희가 한 조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신다면 꼭 원하시는 항공사에 입사를 꼭 하실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네,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